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정신건강의 주제는요, 역시 신경전달 물질인 뇌 속의 세로토닌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 하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방송했던 하나의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로토닌은요, 유일한 인돌아민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요, 어디가 많이 있는 건요? 그 소화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뇌에는요, 1 내지 2%만이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뇌의 모든 신경전달 물질, 다시 말하면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 한 70여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모든 신경전달 물질을 갖다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전달 물질보다도 세로토닌 신경전달 물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의 주요 생산은요, 바로 뇌의 이 봉선핵이라고 하는 뇌간의 한 구조입니다. 이 봉선핵의 세로토닌성 뉴런은요, 세로토닌성 억제성 시냅스 전이를 일으키고 행동산행의 효과도 보통 억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요, 기분 조정, 그리고 섭식, 공격 행동, 그리고 통각 조절, 그리고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추 세로토닌계는요, 노르아드레날린과 함께 수면 각성 주기의 형성, 불안 등의 정신 기능에도 관여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수준이 낮아지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 하면은 우리가 우울증을 먼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낮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 충동 억제력이 감소해서 아주 지나치게 우리가 반응을 해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죠.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이 청소년이라든가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짜증을 부르죠. 그것이 이제 우울증의 특징인데요. 그게 이제 바로 세로토닌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정성,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충동적인 성행동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식이라든가 공격적인 행동이라든가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행동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인 그 생리작용 중 중요한 것은요, 이 정서와 행동, 그리고 동통 및 수면 작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기분 장애의 관계는요, 세로토닌의 저하가 우울증을, 그리고 세로토닌의 상승이 조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나 세로토닌과 관련된 약물의 효과는요, 세로토닌의 증가나 감소들의 단순한 관계보다 세로토닌이 다른 신경전달 물질, 예를 들면 노르에피린의 농도의 변화를 가져와서 우울증이나 조증을 유발한다는 기전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세로토닌 저하가 공격성이나 충동성 및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세로토닌요, 또 조현병이나 불안장애를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뇌 속에요, 세로토닌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처음 보고된 것은 1954년도이죠. 이 이후로 세로토닌과 우울증의 관련성은 아주 끊임없이 조명이 되어 왔고요. 또 세로토닌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국의 조지 애시크로프트는요, 뇌를 감싸고 있는 뇌 척수외역의 그 세로토닌 대사 물질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우울증 환자의 뇌를 분석한 결과 세로토닌의 대사 물질인 드록사에놀 초산, 우리가 5-HIAA5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는 우울증 환자의 뇌철수액 역시 이 5-HIA의 농도가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1960년 조지 애시크로프트는요, 지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이 뇌 속의 세로토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세로토닌 가설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우리가 세로토닌 부족이 또 노르아드레날린 감소를 가져오고요, 결국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또 가설을 세운 학자들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은요, 청반핵을 시작으로 하는 대뇌 변형계를 돌아 지적 능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과 운동 능력을 담당하는 소뇌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청반핵은요, 우리가 위험을 처했을 때 생사가 갈릴 이렇게 그 중요한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을 발생시키는 그런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봉선액에서 출발하는 이 세로토닌 신경은요, 노르아드레날린 신경과 마찬가지로 뇌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식욕, 성욕, 수면에 관여하는 시상하부, 그리고 인지 판단 능력과 같은 고도의 뇌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요, 이 부위들이 충분히 활동하지 못하므로 기분이 축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은요, 뇌 전체에 뻗어 있기 때문에요, 세로토닌이 부족한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중 대뇌 기저액의 선조체나 또 이 전 대상에 이제는 그 세로토닌 부족하면요, 이제 강박장애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강박장애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세로토닌 제저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요, 마음의 이상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물론 그중 이 가지각색입니다만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이 깨지냐에 따라서 증상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신경 말단에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방출되면 환상 또는 환각, 그리고 과대망상을 일으키고, 또 이 모두 조현병 현상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반대로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뇌 기능을 완활히 조절하지 못해서 손발이 떨리고 다리가 질질 끌며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이 파킨슨병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신경 말단에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을 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조현병이나 파킨슨병만은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모노아민의 양이 너무 많아도 뇌의 흥분이 심해지는 탓에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분과 의욕이 고양되면서요,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이 조증, 또는 잠시도 마음을 가라앉히 못하고 초조해지는 불안 증상도 보입니다. 모노아민의 양이 너무 적어도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노아민이 충분히 하지 않으면 뇌 흥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슬픔과 그리고 실망감이 깊어지고요, 즐거움, 다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상태, 이른바 이제 우울증에 빠진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아세틸콜린의 양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감퇴하여서 자신의 존재조차 인지 못하는 알츠하이머의 병에 걸린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 아주 미세한 균형이라도 잘 우리에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평상심 상태로 일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 정신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인 손매란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